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전문가 박정민입니다. 20년간 은퇴 설계와 시니어 재정 컨설팅 분야에서 일해왔고, 특히 5060세대 부업과 재테크 분야에는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 경제 안정을 위한 검증된 실용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60대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회가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연금 67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겨우 67만 원이라는 거 아세요?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만 해도 노후 걱정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작년에 60대 이상 부업자가 22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 13만 3천 명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연금만으론 절대 안 된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업자 56만 3천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2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50대가 14만 명으로 그 다음이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중장년층이 더 절실하게 부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96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불과 3년 전엔 98명이었는데 거의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천 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40년 가입의 고소득자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부업으로 해답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정말 60대가 월 2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조합이 필요해요. 오늘 그 비밀을 실제 데이터와 성공 사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봅시다. 국민연금 67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계산해 봤어요. 서울 기준 원룸 월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여기서 벌써 연금의 75%가 나가버립니다. 남은 돈은 17만 원에서 27만 원 뿐이에요. 이 돈으로 식비,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요? 식비만 계산해봐도 심각해요. 요즘 물가로는 하루 1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벌써 마이너스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5천 원으로 세 끼를 해결하라고요? 아침은 밥 한 공기에 김치, 점심은 라면, 저녁은 또 밥에 김치. 이게 말이 되나요? 의료비는 더 심각해요. 60대가 되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 달 병원비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들 생각하면 월 의료비가 3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아요. 교통비는 어떨까요? 다행히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지만 그 전까지는 월 5만 원 정도는 들어요. 택시나 자가용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월 10만 원은 필요하고요. 여기에 통신비 월 3만 원, 공과금 월 7만 원, 생필품비 월 5만 원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60대 혼자 생활하는데 최소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은 필요해요. 그런데 연금은 67만 원 뿐이라고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갑작스런 응급 상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치과 치료비 100만 원, 백내장 수술비 200만 원, 무릎 관절 수술비 500만 원. 이런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60대 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생존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실제로
82쿡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들을 소개하면요. 저희 엄마 65세, 최저임금 받고 청소 다니세요. 안산에서 용인까지 왕복 3시간씩 걸려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계세요. 아버지 70세인데 아파트 경비 일 하시다가 코로나 걸려서 입원했어요.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어디서 구하라고요?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 하시는데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못 그만두세요. 하루 6시간 서서 일하시는데 하루 5만 원 받으세요.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가 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더 나은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막막해 하지 마세요. 월 200만 원 정말 불가능할까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버는 평균 금액이 월 62만 원이에요. 남성은 71만 2천 원, 여성은 53만 4천 원이고요. 60대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벼룩시장 조사 결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20.2%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운영을 한다고 답했어요. 그 다음이 이벤트 행사 스태프가 17.4%, 음식점 서빙이 11.2%, 택배 배달이 9%, 물류센터가 8.4% 순이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50대 이상 유튜브 사용자가 943만 명이나 돼요. 1년 전보다 24% 증가했고요. 한 달 평균 922분을 유튜브에서 보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니어층도 충분히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니어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5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95.5%, 60대도 80.3%나 돼요. 70세 이상도 37.8%가 스마트폰을 써요. 핵심은 바로 조합입니다. 하나의 부업만으로는 월 200만 원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개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으로 월 60만 원,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으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월 80만 원, 여기에 취미를 활용한 기타 부업으로 월 6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200만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60대 맞춤형 부업 베스트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수익, 시작 방법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수익형 배달과 대리운전입니다. 이 부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당일 정산이에요. 일하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와요. 배달의 경우 쿠팡 플렉스나 배달의 민족 커넥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리운전은 카카오 대리나 대리기사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수익을 말씀드리면 배달의 경우 하루 2시간 일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한 달 30일하면 60만 원에서 90만 원이 가능합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예요. 대리운전은 조금 더 높아서 하루 3시간 일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는 수요가 많아서 시간당 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시작 방법도 간단해요. 배달의 경우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만 있으면 되고 앱에 가입해서 간단한 교육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대리운전은 운전 경력 3년 이상의 2종 보통 이상 면허만 있으면 돼요. 둘째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태풍이나 폭설 같은 악천 후에는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즉시 현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경험 활용형 온라인 강의와 컨설팅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부업이에요.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 범위가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해요. 콘텐츠의 질과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40년간 요리를 하신 분인데 유튜브와 타링에서 전통 한식 요리 강의를 하시면서 월 120만 원 정도 버시고 계세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오프라인 쿠킹 클래스까지 운영하시거든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어요. 82쿡에서 봤는데 60대 초 프로그래머분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개발자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계신 거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클래스 100일, 타링, 인프롬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올리거나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통해 구독자를 모은 다음 유료 강의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줌을 활용한 1대1 컨설팅도 좋은 방법이고요. 강의 주제는 정말 다양해요. 요리, 건강관리, 재정관리, 취미생활, 육아 노하우, 직업별 전문 지식 등등.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면 뭐든지 강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수익 구조를 설명해드리면 클래스 101의 경우 수강료의 30%에서 4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강사가 받아요. 강의 하나당 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수강생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세 번째, 안정형 등원 도우미와 패시터입니다. 이 부업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성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익은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인데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등원 도우미의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보통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 정도 일하시면 되고요.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이에요. 시급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이고 주 5일 하시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두 가정을 담당하시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도 가능하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65세 여성분이 3년째 등원 도우미 일을 하고 계세요. 두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시는데 월 55만 원 정도 받으세요. 이분 말씀으로는 아침만 일하고 오후는 완전히 자유시간이라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보람도 느끼신다고 해요. 네 번째, 기술형 옷수선과 소규모 자영업입니다. 이 부업은 수익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예요.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초기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82쿡에서 본 내용인데요. 70대 부부분이 옷수선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몇십 년간 의상실을 하셨는데 기술 썩히기 아까워서 아버지가 옆에서 거들면서 두 분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워낙 꼼꼼하셔서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일이 항상 산더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옷수선의 현실적인 단가를 말씀드리면 바지 기장 줄이기가 5천 원에서 1만 원, 허리 줄이기가 1만 원에서 2만 원, 소매 줄이기가 8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예요. 하루에 10건만 해도 평균 1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바지나 치마 같은 하의류는 거의 수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명품 옷이나 정장 수선은 단가가 더 높아서 수익성이 좋아요. 명품 바지 기장 줄이기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장 수선이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기술형 자영업으로는 열쇠 복사, 구두 수선, 시계 수리,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경쟁자가 많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줘요. 창업 비용을 말씀드리면 옷수선의 경우 재봉틀과 각종 도구를 갖추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작은 점포를 얻는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기술을 배우는데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디지털형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이 부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초기 수익은 월 10만 원 정도로 낮지만 꾸준히 하면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한 분야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누적 효과와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수익을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를 5개월 동안 운영한 분의 실제 후기를 봤는데요. 2분기 총 수익이 53만 6천 원이었다고 해요. 월로 치면 월 10만 원 조금 넘는 수익을 올린 거죠. 이분 말로는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했으면 10배는 더 벌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블로그의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글이 쌓이고 검색 노출이 늘어날수록 광고 수익과 제휴 마케팅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운영하기 좋은 블로그 주제들이 많아요. 요리 레시피, 건강 정보, 여행 후기, 원예 팁, 재정 관리법, 손자 손녀 육아 노하우 같은 거요. 이런 주제들은 시니어 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녹아 있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수익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애드포스트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구글 블로그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메인이고요. 유튜브도 비슷해요. 요즘 시니어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박막내 할머니처럼 9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분도 있고 캠핑카 여행을 하시는 60대 부부 비비세 채널도 인기가 많아요. 유튜브 수익 구조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으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구독자 1만 명 정도 되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10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네이버 블로그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유튜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할 수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들도 무료로 많이 나와 있어서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성공하신 시니어 블로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꾸준함이에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포스팅을 올리세요. 둘째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들어간 글들이 인기가 많아요. 다만 수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와요. 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6번째, 농업형 텃밭과 농산물 판매입니다. 이 부업은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수익은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규모와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요즘 도시농업이 큰 트렌드예요.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주말 농장을 활용해서 채소나 과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직접 기른 농산물은 무농약, 유기농으로 키울 수 있어서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양평에 계신 67세 분이 500평 정도의 텃밭에서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을 키워서 직거래로 판매하고 계세요. 주로 동네 카페나 식당에 납품하시는데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버시고 계세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품질 관리예요.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우시거든요. 둘째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예요. 동네 식당 5곳과 카페 3곳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맺으셨어요. 도시에서도 가능해요. 베란다에서 새싹 채소나 허브를 기르거나 주말 농장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도시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베란다 농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LED 조명, 화분, 씨앗, 배양토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새싹 채소 키트 하나에 5천 원인데 2주 후에 1만 5천 원에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시면 돼요.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선한 채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어요. 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연과 함께하면서 정신적 만족감도 크죠.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기에 농사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곱 번째, 서비스형 심부름센터와 생활도우미입니다. 이 부업은 유연한 시간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익은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고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요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활도우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장보기,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일들을 대신 해드리는 거죠. 또 병원 동행, 관공서 업무 대행, 이사 도우미 같은 서비스도 인기가 많아요. 심부름센터는 더 다양해요. 애니맨이라는 앱에서는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올리면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입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케아 가구 조립 도와주세요. 반려견 산책시켜주세요. 택배 대신 받아주세요. 관공서, 서류 발급 대행해주세요. 같은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하시는 60대 분을 만나봤는데요. 주로 장보기와 청소 일을 하시는데 시간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을 받으신다고 해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시면 4만 원에서 6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법적 제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연금 받으면서 일할 때 월 소득이 30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됩니다. 이걸 모르고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연금이 깎여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확히 설명드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원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돼요. 2025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월 308만 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감액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 원이면 42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그 절반인 21만 원만큼 연금이 깎여요. 연금이 67만 원이었다면 46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예요. 60세부터 65세 전까지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부업을 할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첫째, 월 300만 원 이하로 수입을 조절하세요. 둘째, 여러 부업으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세요. 셋째, 세무신고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연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하지만 그 이상 벌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60대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이에요.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으면 본말전도가 되는 거죠.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부업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월 30만 원이라도 벌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60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60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실용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